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김영주 동지의 룡존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이며 공화국 영웅인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김영주 동지는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당의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우리식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데 공헌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14일 고인의 룡존에 진정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오마진 동지의 룡존에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상 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주체음악예술발전관 전 관장 오마진 동지의 소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재능 있는 작곡가, 창작지도 일꾼으로 성장한 오마진 동지는 수십 년간 노래 우리 수령님, 우리는 잊지 않으리, 조선노동당 만세를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을 수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음악예술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14일 고인의 룡존에 진정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나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46돌세 즈음하여 당신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과 라오스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에게 힘있는 고무로 되는 따뜻한 축하와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의 령도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계속 이룩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利益을 가져다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부합되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당신의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스릿. 2021년 12월 13일 비엔티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4호 주체 110 2021년 1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주체 110일 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주체 110일 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는
내각의 주체 110 2021년 사업정령과 주체 111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주체 110 2021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주체 111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 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 등록은 주체 111 2022년 2월 5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 110 2021년 12월 14일 평양.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없는 행복으로 낙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혼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셨습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불철주야의 초강도 강행군길에 계시며 조국 총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후의 로고와 혼신의 자욱은 함경남도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남 땅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정말 유다른 정을 맺고 각별한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도의 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때로부터 생애 전기간 함남도를 110차례나 찾아오셨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해인 2011년 바로 그 한 해 동안에만도 무려 9차례나 찾아오셨습니다. 60년 만에 내린 폭설로 눈이 허리를 치고 오름강판으로 되어버린 그 위험한 도로로 오시오, 함흥시 회상지구 협동농장 남시 온실 매 호동들을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시고, 그 길로 함흥 편집공장과 흥남 구두공장, 성천강 수출 풍출화 사업소를 찾으시고, 함흥 시민들이 신발 문제와 편직물 생산 보장 문제, 물고기 가공품 보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대책을 세워주시었습니다. 정녕 함남의 그 2011년 한 해는 우리 장군님의 눈보라 한 생이 응축된 위대한 헌신의 마지막 해였고, 한평생 인민하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인민의 어버이의 모습이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이 나라 대지에 깊이 새겨진 불멸할 해였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그 헌신의 로고의 자욱을 우리의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대로 이어가시며 함남의 불길이 계속 타번지도록 걸음걸음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11년 한 해만도 무려 이 3차례씩이나 우리 기업소를 찾으시고, 이 건설에서 노력적 기운을 세운 일꾼들과 혁신자들과 함께 무려 3차례씩이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이 가사 공정건설에서 이 노력적 기운을 세운 일꾼들과 이 혁신자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시고 연예일까지 초대해 주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일을 잘해 나가야 한다는 이 뜻깊은 결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사회주의 농촌의 번외지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과 당제 8차대와 당중앙회 전원에서 하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다음에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보내주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신 곳은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2011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수산물 강원장의 여러 현장들과 실내 축양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기업소에 마련된 그 수산물 생산터대가 대단하다고 혼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키터산 용관 제품들을 보아주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나노 기술을 적극 발전시킬 때 대한 그런 무기성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창업원들은 장군님의 군알의 유훈대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수산물 가공품들과 첨단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과 그 인민들이 건강 수준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소고 12세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독성 발표 모임 오보이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이 14일 안하군 어국협동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송 동지,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혁 동지, 황해남도당 위원회 비서 박태섭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안하군 어국협동농장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온 나라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 주시려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데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이 땅 위에 황금볼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당 제8차 대회 결정과 공화국 정부의 시정방침 관철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어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12월이 하루하루 흐르는 지금 서성구역 출판물 보급소에서 구역 안의 근로자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이 오면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날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도서선전을 진행할까? 그래서 구역당위원회 지도 밑에 또 우리 보급원들의 집체적 토의 밑에 오보이 장군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초강도 강림군길을 이어가신 내용들을 수록한 청소 불멸의 향도 중에서 장편소설 야전열차를 가지고 도서선전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소설의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해설도 놓고 많은 품을 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역 안에 용도업종 단위들과 공장 기업소들 현장에 나가서 도서선전을 진행하니까 사람들의 감흥이 크고 또 도서선전의 실효성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책임자를 달래이시며 식사칸이며 참고 주먹칸을 열어보시던 장군님 사랑하는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도서 해설 선전을 통해서 오보이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초강도 강행군길이 눈앞에 우려와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보이 장군님께서 생애 마지막 시기에 우리 수무도 시민들에게 공급할 물고기 문건을 보아주시고 또다시 야전열차에 오르시는 오보이 장군님의 용상이 우려와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뜻깊은 올해를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벌이고 있습니다. 내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해서 현행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는 신원 세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서 품이 낮은 원료까지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장치들을 새롭게 창안 도입하는 등 솔비들의 기술 개조를 부단히 실현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흥 차바퀴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서 마력수가 높은 트락도로 바퀴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에는 28마력 트락도로밖에 생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80마력 트락도로밖에 생산 운동을 꾸려가지고 트락도로 바퀴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110마력 트락도로 바퀴를 생산할 결심하고 온 공장에 달라붙어 우리식으로 설계함으로써 이제는 높은 마력수의 차바퀴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배천배기 공장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경험과 선진 과학기술 성과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모기의 영양 가치를 높이고 메기의 생육 조건에 알맞는 물 온도와 수질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등 생산 정상화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해가고 있습니다. 냉해양에서 먹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 부족 문제입니다. 양어못들에서 물을 제때 순환시키지 못하면 메기들이 병에 걸리기 쉽고 사양 관리도 기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 부족되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당 66방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양수장 2개를 새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기 사용 관리에서 물 부족을 느끼지 않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도과학기술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안의 경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수많은 생활 필수품 생산 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570여 종의 7만 5천여 점의 인민소비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는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모든 잠재력을 동원해서 인민소비품, 경공업 제품의 생산을 늘리며 지방공업을 활성화하는 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됩니다. 원자재 국산화와 재자원화에 힘을 놓은 경공업 부문의 령도업적 단위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도안의 일꾼들과 참가자들은 인민소비품 생산과 질 제거에서 보다 새로운 전진을 일으켜 나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각지 청년들이 사회주의 주요 전구들로 계속 탄원 진출하고 있습니다. 계용상 사립원 농업대학을 졸업한 김금효, 김본옥, 황명진, 림용국 동무들과 실습농장 노동자 김주영 동무가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 청년전이답게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서 선봉이 될 의지 안고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곡산군 평암협동농장 청년작업반으로 탄원 진출했습니다. 누구나 다 대학을 졸업하면 더 높은 희망과 포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육동무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어떻게 돼서 이르지대로 탄원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근육동무는 저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에 황금으로 제방을 쌓는 한이 있더라도 이르지대의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국동무와 금진동무, 원흑동무도 저를 찾아와 자기들도 김육동무와 함께 이륙벌로 달려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흥을 무조건 간철하겠다고 청춘의 땅과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김재원 해조농업대학을 졸업한 김현심, 민미경 동무들도 쌀로서 우리 당과 혁명을 포위할 불같은 일념 안고 사회주의 농촌으로 탄원 진출했습니다. 당에서 품들여 키운 대학 졸업생이라는 자각을 안고 모든 농사일을 깐지게 하고 순진농 방법을 바다른 데서 기둥이 되고 핵심이 될 결심입니다. 사회주의 농촌으로 진출하는 김현심, 민미경 동무들은 후강조거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희망과 아름다운 지상을 활짝 꽃피워갈 열이 넘쳐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겨울철은 악성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난해 겨울철에 급격히 악화됐던 전염병 상황이 올 겨울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악성 비루스의 활성이 낮은 온도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지금 감염률과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세계 보건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며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현재 세계 7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전파됐습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전파 속도와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청국장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대해서 각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변이 비루스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나라들에서 전파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변이 비루스가 감염자 급증을 처리해서 각국의 보건 체계를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들 중 2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한편 마자르에서도 처음으로 2명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단마르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확산 속도가 델타 변이 비루스보다 더 빠르고 재감염률도 높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에 대한 왁진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7,170만여 명, 사망자 수는 533만 6,3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스파니아의 북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려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로 에브로 강의 물량이 2배로 불어나 지방이 터지고 강유역의 도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다음, 이탈리아에서 11일 거대한 가스 폭발이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여러 채의 건물들이 붕괴되고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여러 명이 건물 잔해 속에 묻혔다고 합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중국에서 흰 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흰 두루미는 세계적인 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마리수는 전 세계적으로 3,600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강서성에 철새들의 겨울철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파양호가 있는데 매해 12월 중순이 되면 흰 두루미들이 이곳으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저류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흰 두루미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해서 파양호를 비롯해서 모기 원천이 풍부하고 철새들의 서식에 유리한 지대들을 적극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서해안과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7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서 흐려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북부 내륙과 황해북도의 대부분 지역,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2월 16일 목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14일입니다. 내일 북부와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흐려서 산발적으로 눈과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저녁경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날씨는 점차 추워지겠고 서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화 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었다가 흐려서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었다가 흐려서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화 2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밤부터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저렇게 하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27일과 28일에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29일에는 지자기권이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날들이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17일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7일과 18일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 주의경보입니다. 17일 새벽부터 18일 낮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변두를 따라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어서 날씨는 몹시 춥겠고 특히 이 기간에 제일 낮아질 18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령화 30도 내지 령화 21도, 중부 내륙 지역에서 령화 20도 내지 령화 18도, 평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령화 17도 내지 령화 10도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사람들 속에서 동상을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특히 심장혈관계통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와 장갑을 꼭 착용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제때에 의료상 방조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장들에서는
건설 설비와 자재들이 넘어지거나 날려가지 않도록 하며 교통운수 부문에서 륜전 기재들의 기관이 올지 않도록 하고 또 도시의 경영 부문에서는 야외에 설치한 장치물들과 시설물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17일이 지형의 용량으로 북부 내륙과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18일에는 조선소의 북부에서 강화되는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9일에는 지형의 용량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18일까지 평년보다 낮겠으며 19일에는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